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 9월 현재 서울 클라이머 세이브에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담당하고 있는 기후활동가 추현욱입니다. 오늘 질문은 비건 관련 자료로 항상 좋은 글을 블로그에 올려주시는 배지미라님께서 해주신 질문입니다. 기후변화 관련해서 이런 기사가 요즘 비채식인들 사이에서 돌고 있는 듯한데 이것이 사실일까요? UN 기후변화 보고서도 정확하게 입증되지 않았을 거라며 믿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설득력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해당 기사는 고기 안 먹으면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다고 라는 제목의 뉴스위크 기사입니다. 어떤 자료의 사실 여부를 판단하는 건 민감한 문제고 다루기 어려운 문제라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이것과 비슷한 상황에 많이 부딪히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쪽에서는 맞다고 하는 정보가 저쪽에서는 틀리다고 하는 정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가 듣기 편한 대로만 듣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껏 맞다 여겨져 왔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것일까요? 익숙함이 옳은 것을 구분하는 잣대일 수는 없습니다. 변화해야 할 필요성이 느껴진다면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변화해야 합니다. 우선 기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사진 아래에 달린 글입니다. 모든 미국인이 일주일에 하루 육류를 먹지 않아도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소 비율은 0.5%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바로 네 번째 문단에서 미국 환경보호청 EPA의 자료로 미국 내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 중 유축농업이 기여하는 비율은 3.9%라고 합니다. 바로 앞 문단에서 월드워치 연구소의 자료로 가축사육과 육류 가공 산업에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51%가 나온다고 한 것을 자료로 예를 들면서 본격적으로 육류 소비가 온실가스의 주 원인이라는 기정사실을 반박하기 시작합니다. 육류 소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시작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현재의 추세를 막고자 하는 의도를 강하게 나타내는 그림을 처음부터 알 수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중 유축농업이 기여하는 비율은 3.9%라고 하는 미국 환경보호청 EPA 자료는 전 세계의 수치가 아니라 미국 내의 자료라서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3.9%와 51%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의심스러운 수치라는 것을 누구나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미국 내에서 축산업의 거대 자본의 힘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연구 결과가 조작되는 사례들이 역사적으로 아주 많았던 것을 익히 알고 있고, 지금까지 발표되는 수많은 자료들을 뒤엎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한 자리 숫자에 불과한 3.9%밖에 안 된다는 자료가 나왔다는 것 자체에서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의심을 가지더라도 이러한 연구 결과를 제가 부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다른 건 몰라도 타이틀 자체가 다르다는 건 알 수 있습니다. 미국 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3.9%가 유축농업에서 나온다. 그리고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51%가 가축사육과 육류 가공 산업에서 나온다. 이거죠. 3.9% 거는 단순히 유축농업, 즉 가축을 먹이기 위해 경작하는 농업과 가축을 사육하는 농업을 함께하는 그런 구조의 농업이고, 이것은 많은 자본과 토지가 이용되는 미국 축산업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미국의 축산업 그것 자체로만 가지고 통계낸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51% 거는 타이틀이 긴 것처럼 가축사육과 육류 가공 산업인데, 즉 전 세계의 모든 가축들이 살면서 내뿜는 메탄가스와 이산화탄소 배출량뿐만 아니라 분뇨에서 나오는 아산화질소 배출량, 분뇨의 저장 및 가공에서 발생하는 배출량, 가축 사료 생산을 위한 농업에서 발생하는 배출량, 그리고 모든 동물성 제품의 가공과 운송에서 발생하는 배출량까지 가축의 고기 그 자체와 가축의 부산물이 제품화되기까지 연관된 모든 데이터를 합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수치가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찌되었건 어떤 연구 결과에 대해서 분석을 할 수는 있지만 절대적으로 맞다 아니다를 제가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자료들에서 UN 식량농업기구 FAO에서 발표한 자료들을 언급합니다. 축산업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8%를 차지한다. 인간의 활동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 중 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14.5%라는 자료가 각각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UN의 자료를 조금 더 신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는 하지만 연구 자료는 연구 자료로 남아있을 것이고 제가 직접 연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밝혀낼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건 온실가스 배출량의 한 가지 부문의 문제를 놓고 봤을 때 이 기사의 필자는 운송업에서 나오는 온실가스가 축산업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보다 더 많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어 합니다. 전과정 평가가 아닌 직접적인 온실가스 배출만 보면 운송업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4%, 축산업은 5% 정도다 라고도 말을 했는데, 하지만 우리는 이 산업이 없어졌을 경우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운송업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화석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현재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운송업의 전체가 사라진다면 우리는 대체에너지를 이용한 운송업을 이어갈 것입니다. 이미 개발되어 있는 전기를 이용한 교통수단이 대표적이고, 유럽에서는 이미 태양열, 풍력 등과 같은 재생에너지가 많이 보급되어 전기로 대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에너지 자원의 사용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과감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축산업에서는 만약에 모든 가축산업, 즉 목축업, 낙농업, 양기업, 양돈업, 양식업 등이 모두 사라진다면 지구 전체에 남용되는 토지는 비게 될 것이고,
가축을 먹이기 위한 농업의 생산량은 세계 기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이고, 물 부족 문제도 즉시 해결되며 분뇨의 인입으로 죽은 해역이 없어지며 아마존처럼 축산업으로 이용되던 토지를 복원한다면 다시 야생동물들이 살아갈 터전이 생겨 생물 다양성 보존에 크게 이로운 작용을 할 겁니다. 세계 3대 열대우림이 축산업 때문에 벌목되고 불질러지고 파괴되는 일도 없겠죠. 지금 열대우림이 사라지는 문제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했던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구 전체의 위기를 몰고 가고 있습니다. 육류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면 제 처음 영상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배양육의 개발을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 가축들이 탄소 배출할 필요가 없으니 좋고, 불쌍한 동물들을 대규모 도살시킬 필요도 없으니까 훨씬 더 윤리적인 방법일 거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축산업은 5% 정도다라고 전과정 평가가 아닌 직접적인 배출량만을 고려한 결과를 내세운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축산업을 격감했을 때와 운송업을 격감했을 때 지구에 미치는 이로운 점은 축산업 격감을 했을 때 51%를 차지한다는 수치의 파장 효과를 훨씬 더 능가하는 전 지구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축산업이 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기존의 몇 가지 자료들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식물성식단은 당신의 탄소 발자국을 50% 줄여준다. 축산업은 전체 아산화질소 배출량의 65%를 차지한다. 아산화질소는 이산화탄소보다 지구온난화에 끼치는 영향이 296배 더 높다. 메탄가스는 지구상 가장 강력한 온실가스이며 대부분 소가 내뿜는다. 메탄가스 분자 하나는 이산화탄소 분자 23개와 같다. 23배 강력하다는 얘기입니다. 축산업의 물 사용은 지구 전체 담수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햄버거 한 개 만드는데 물 소모량은 2,500리터로 두 달치 샤워에 사용하는 물의 양과 같다. 미국 전체 물 사용량의 5%는 가정용수, 55%는 축산농업용수, 소고기 1파운드 454g을 생산하는데 물 9,500리터, 달걀에는 1,800리터, 치즈는 3,400리터가 소모됩니다. 지구 전체의 땅의 3분의 1은 가축산업으로 인해 황폐화되었습니다. 가축산업은 지구 전체 토지의 45%를 사용합니다. 6,070제곱미터의 땅에서 식물은 16,783kg을, 고기는 170g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소를 키우는 데는 같은 양의 쌀, 감자, 밀 등을 재배하는 것에 50%나 넓은 땅이 필요합니다. 1년 동안 한 사람을 먹여 살기 위해 쓰는 토지는 비건은 675제곱미터, 잡식하는 사람은 비건 채식인의 18배입니다. 세계어업의 남획으로 90톤의 어류가 매년 바다에서 잡힌다. 바다 생명체 씨가 말라가고 있다. 어류 1파운드 약 450g을 잡을 때마다 의도치 않은 다른 종 5파운드 2kg이 그물에 걸려 함께 죽는다. 2048년에는 어류가 없는 텅 빈 바다를 보게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합니다. 브라질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의 91%가 축산업 때문입니다. 아마존 열대우림의 파괴로 인해 하루에 110여 종의 동물과 벌레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축산농업은 종의 멸종, 죽음의 해역, 수질오염, 서식지 파괴의 주요 원인입니다. 2,500마리의 농장 젖소의 배설물 양은 41만 1,000명의 도시 사람들의 배설물 양과 같습니다. 동물들의 분뇨가 매 분마다 3,175톤이 나옵니다. 비건 채식을 하는 사람은 고기를 먹는 사람과 비교해서 이산화탄소를 50% 적게 생성하고 기름을 11분의 1배 적게 쓰고 물을 13분의 1배 적게 사용하며 토지를 18분의 1배 적게 이용합니다. 이런 엄청난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축산업의 종식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운송업을 멈췄을 때 나타날 극적인 변화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엄청난 작용으로 지구를 살릴 것입니다. 앞에 사진에 달려있던 내용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모든 미국인이 일주일에 하루 육류를 먹지 않아도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소 비율은 0.5%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저는 이 글에서 아직도 미국인 대다수는 일주일에 하루 정도 육류를 안 먹어도 기후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하는 것처럼 미국인들이 일주일에 하루 고기를 안 먹는 걸로 쉽게 기후변화 속도가 더디게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미트리스 먼데이 고기 없는 월요일은 육류 소비를 줄여보고자 일주일에 하루라도 먹지 말자는 정말 극히 소극적인 환경운동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면은 일주일에 하루를 시작으로 점차 일수를 늘려 소비량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생각으로 생긴 운동인데,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을 덜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이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자신이 기후변화 문제의 주범이라는 사실을 쉽게 시인하지 못하는 거죠? 왜 고기를 많이 먹는 것이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면서 즉시 바꾸지 않고 의도적으로 유예하는 시기를 늘려가고 있는 걸까요? 문제를 직시하지 않고 애써서 외면하며 위안을 얻고 있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저는 전 인류가 모두 비건으로 돌아서야 지구 평균온도 상승 곡선에 붙은 가속도를 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 인류의 비건화는 축산업의 종식을 의미하죠. 일주일에 하루 고기를 안 먹는 거는 하루 3끼라고 쳤을 때 21번의 끼니 중에서 3끼만 채식하면 18끼는 고기로만 배불리 먹는 것도 미트리스 먼데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전에 먹고 살던 생활 방식과 도대체 뭐가 차이가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뭐가 차이가 있는 걸까요? 오히려 고기를 더 많이 먹는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을까 걱정입니다. 사람들은 너무 변화하고 싶지 않아 하고 안주하고 싶어 합니다. 바꾸기 싫어해요. 20세기 중반 이후에는 과잉 생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자원의 소모와 쓰레기 문제도 심각해졌는데, 그게 정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전의 인류는 무엇을 먹고 살아왔고 어떤 식으로 자연과 공생하며 살아왔는지 전혀
관심도 없고 사람들은 과거의 우리를 아예 기억하지 못해요. 우리에게 진실을 교육하지 않는 것은 다 축산업이 의도하는 바입니다. 사람들이 계속 고기에 의존하고 살고 그로 인해 자연스러운 사고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전부 의도에 따라 조종되고 있고 인간들을 어리석게 남도록만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이유는 돈, 바로 자본입니다.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죠. 저는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라도 모두 고기를 끊으셔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육류 섭취의 포기가 환경을 살리는 만능 해결책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도 동의합니다. 당연하죠. 채식만 한다고 해서 76억의 세계 인구가 저지른 일들이 다 수습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쓰레기를 줄이는 노력,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노력, 가공식품을 소비하지 않으려는 노력 등의 모든 것에서 다른 노력들도 같이 해야 합니다. 일상생활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그 중에서 가장 큰 노력이 식단을 바꾸는 노력이죠. 기사 뒤쪽에는 육류 생산 기술에 대한 말이 나오고 미국 농업 기술의 선진화에 대한 내용도 나옵니다. 그 부분에서는 미국이 훌륭하다 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육류 산업은 어떤 이유에서건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분명히 할 수 있는 축산업의 정당성을 언급하기 위해서 육류를 피하면 심각한 영양 문제가 나타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라고 영양학적인 건강 문제를 또 예를 들었는데, 이것은 아직도 옛날 정보 속에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일반인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기 위한 언급에 불과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고 글을 쓰는 사람 치고는 언급할 수 없는 부분을 언급해서 좀 어처구니가 없기도 합니다. 현재는 채식에 대한 타당성을 말하는 영양학적 자료들이 무수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외국 자료들을 한국인들이 보기 쉽게 많이 정리해 놓으신 배지미라님의 블로그나 비건 미지수님의 브런치 글을 보시면 더 좋은 자료들을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선진국의 식이와 영양을 관장하는 영양협회들은 공통적으로 비건의 식물에 기초한 식단이 영양학적으로 임신 여성을 포함한 모든 연령층에 적합하고 건강하며 안전하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본질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영양소들은 식물 기반 식단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유럽의 선진국들은 이미 국민들의 건강과 환경을 위해서 채식으로 식단을 바꿀 것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처구니가 없게도 채식이 건강에 나쁘다는 말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 기사가 신빙성이 떨어지고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말이기도 하고, 건강을 앞세운 육식의 타당성 언급은 저는 거대 축산업으로부터 로비를 받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소리라서 이 기사 전체를 신뢰할 수 없게 만듭니다. 재배되는 작물에서 줄기 같은 부분은 식용에 적합하지 않고 처치하기도 곤란하다. 그렇기 때문에 가축을 사용해야 한다는 말은 너무 어거지로 끼워 넣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반추동물이 방목지에서 뜯어먹는 작물의 에너지는 주로 셀룰로스에 들어있는데 이것은 다른 포유류가 소화할 수 없는 섬유질이기 때문에 반추동물을 키워야 한다니, 환경 문제를 언급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쓴 게 아니었나요? 2018년 사이언스지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6%는 식품 생산에서 나오고 그중 58%는 동물성 제품이며 그중 절반인 50% 이상을 소, 양 같은 반추동물의 고기가 차지합니다. 모든 동물들 중에 반추동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작물 줄기를 처리하지 못해서 동물을 키운다는 건 어불성설이죠. 동물을 사육하지 않으면 해당 작물 농사를 따로 지을 필요가 없는데 지금 땅이 없어서 아마존 열대우림을 벌목하고 불질러서 밀어버리고 소 키우고 대두농사 짓고 있는데 말이죠. 근데도 계속 유축농업을 이어간다니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다 그만두고 야생동물이 살 수 있는 땅으로 복원해야 하는 게 먼저 아닌가요? 그리고 사실 소들이 방목지에서 방목되어 키워지고 있는 곳은 별로 없습니다. 이미 이름도 유명한 공장식 축산으로 한정된 부지 안에 빽빽하게 밀집되어 있는 사육을 하고 있는데 누가 한가락에 들판을 걸어다니면서 풀을 뜯어먹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 행복한 소가 현재 축산 시스템에 얼마나 존재한다고 보십니까? 이 기사는 보면 볼수록 사람들을 기만하는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은 나무를 베고 농사를 지어도 열대우림과는 다르겠지만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열대우림이 갖고 있는 이탄지대는 탄소를 엄청나게 품고 있어요. 그걸 목축업을 위해서 다 불질러버리면 어떡하나요? 지금도 그 불길에서 이탄지대는 탄소 폭탄을 폭발적으로 내뿜고 있습니다. 그 이탄지대는 하루 이틀 만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영 돌아오지 않아요. 나무를 다시 심어 이차림으로 복구가 된다 한들 탄소를 단숨에 다량 머금지 못해요. 수억 년 동안 쌓여야 탄소를 가둬놓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마존은 거절이 났죠. 세계 3대 열대우림인 아프리카 콩고 분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열대우림도 벌채와 유축농업, 팜유 농장 때문에 다 태우고 이제 숲이 거의 없습니다. 이탄지대는 무조건 보존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소를 안 먹으면 그 방대한 땅을 안 쓸 수 있잖아요. 그럼 복원하면 야생동물들이 서식할 수도 있잖아요. 인간들이 다 침략해서 야생동물들은 정작 생존할 수 있는 지역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걸 사람들이 모를까요? 기사에서는 그런 것을 더 중점적으로 다뤄야 합니다. 제가 이 기사에 대한 반박 기사를 쓴다면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자료를 가져와서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글을 쓰고 싶습니다. FAO에 따르면 전 세계 모든 농지의 약 70%는 작물 재배에 적합하지 않고 반추동물을 위한 방목지로만 사용할 수 있는 땅이다. 왜 꼭 작물 재배를 해야 하죠? 방목지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건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는 얘기죠. 농경지 말고 숲이 우거지게 되면 지구에도 생물 다양성 측면에서도 이득일 텐데요. 그 말하는 세계 모든 농지도 원래는 다 야생동물들의 서식지였고 자연이었습니다. 그건 왜 기억 못하나요? 왜 꼭 인간이 활용해야만 하는 겁니까? 인간이 지구의 주인인가요? 만약에 주인이라고 쳐도 주인의식을 갖고 더 보호해야 하는 거잖아요. 지구를 좀 내버려 두세요. 돈 있는 자본가들, 사업가들, 권력인들 지구 좀 냅두세요. 당신들 거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가축사육은 개발도상지역의 소규모 용농인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좋은 수단이다. 영세 용농인이 소득을 조금 올리기 위해서 지구를 파괴하고 대기업들은 돈을 끌어모으겠죠. 이 기사는 기득권층만 더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구슬리는 내용이네요. 세계 전체에서 가축사육은 약 10억 명의 생계를 책임진다. 이 글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선동하기 위해 쓴 글인가요? 개발도상국에서의 가축을 위한 토지 이용은 오히려 그 지역 사람들은 식량을 먹지 못하고 부유한 국가로 수출된다는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고 있네요. 굶주리는 사람들의 80% 이상이 유축농업을 하고 있는 국가에서 발생하는데요. 곡식이 사람에게 돌아가지 않고 가축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게 세계 기아를 발생시키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육류는 곡물과 채소보다 영양소가 더 많다는 것은 제가 며칠 전 본 자료를 보니까 잘 나와 있더라고요. 채소가 훨씬 더 영양 밀도가 높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육류는 산성이라서 중성화시키기 위해 우리 몸의 일부를 이용하여 중요 성분을 배출시키므로 몸을 약하게 만들고요. 몸에 안 좋은 콜레스테롤, 포화지방, 각종 성호르몬, 환경호르몬, 항생제 등등등을 같이 먹게 되는데 오히려 더 나쁘다고 말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자, 마지막에는 갑자기 버려놓은 말들을 무마하는 말들을 하는데요. 모두가 인정하듯이 기후변화는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문제다. 축산업은 전체적으로 공기, 물, 땅에 남기는 환경 발자국이 상당히 크다. 거기에다가 세계 인구의 급속한 증가를 더해보라. 유축농업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이전보다 더 많이 필요한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그런 노력은 과학에 기초한 팩트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나는 굳게 믿는다. 축산업은 온실가스 문제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를 만들고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지남용, 바다의 죽음의 해역을 생성하는 심각한 문제들이 더 많이 있는데 온실가스가 운송수단보다 적게 발생하는 걸로 밝혀졌다는 기사를 내밀면서 그러니까 고기는 그냥 먹어도 된다. 영양이 미미하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렇게 안일하게 해서 지구를 살릴 수 없어요. 운송수단은 적어도 수질오염, 죽음의 해역, 토지 남용을 일으키진 않잖아요.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해서 그렇지. 운송업의 문제는 다행히도 전기차의 상용화가 10년 안에 이룩될 것이라는 자료들을 보면서 과학계의 투자와 노력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지만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류의 동물성 식품 소비는 온실가스 문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세계 인구수의 10배가 넘는 수의 동물을 사육함으로 인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다행인 점은 전기차는 10년 걸리지만 비건 식단으로 바꾸는 것은 개개인이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구 파괴 속도가 급격하게 줄어들죠.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만약에 3.9%밖에 안 된다고 해도 좋습니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수치이고 모든 사람이 동물성 식품 소비를 그만두면 가장 짧은 시간 내에 효과를 볼 수 있는 거니까요. 지금 이상 징후가 세계 곳곳에서 모든 동식물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10년이나 기다린다는 건 너무 큰 모험 아닌가요? 여러분들은 기후위기가 심각하게 안 느껴지시나요? 한국은 아직 비상사태 선언을 안 해서 모르시겠죠? 국가 비상상태입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심각성을 알고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 사실을 일체 알리지 않고 있고요. 지구의 지금의 기후위기는 어느 것을 더, 어느 것을 덜 그걸 따질 때가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다면 탄소세와 같은 특별 소비세를 붙여서 소비를 억제하고 탄소 배출량이 줄도록 하는 정책을 세워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두려워하며 모든 나라들이 쉬쉬하고 있지만 이렇게 안일하게 해서야 기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육류산업이 운송산업보다 배출량이 적건 많건 간에 온난화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임은 분명하기 때문에 고기를 마음껏 먹고 싶다고 해서 특별 소비세를 반대하는 것은 인류의 과잉 생산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냥 먹고 싶은 거 먹고 쓰고 싶은 대로 쓸 테니까 다 같이 파멸로 가자는 소리죠. 어쨌든 큰 요인이라면 우리는 지금 뭐가 더고 뭐가 덜인지 따지는 시간 낭비는 할 필요가 없죠. 만약 일반인들이 저 기사를 보고 고기를 다시 먹어도 되겠다고 마음 놓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설명해주면 됩니다. 식단 변화도 빨리 우리가 이룩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도록 유도해야 하고 동시에 환경 파괴 문제도 없애야 합니다. 열대우림 파괴, 대기, 수질, 토양, 토지, 해양, 기아의 문제 그 모든 파괴의 중심에 축산업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구인으로서 이것을 없애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지향점을 내세워 우리가 여전히 비건 지향해야 함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댓글 등 어떤 경로로든 질문을 해주세요. 질문을 바탕으로 좋은 내용을 만들어서 공유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껏 맞다 여겨져 왔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것일까요? 익숙함이 옳은 것을 구분하는 잣대일 수는 없습니다. 변화해야 할 필요성이 느껴진다면 변화해야 합니다. 그게 수많은 정보들 중에서 우리가 올바르게 정보를 얻는 방법입니다. 수많은 데이터들 속에서도 공익을 위해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은 이것이 우리가 생태계의 일부이자 지구 생명체로서 자연스러운 것인지 본질적인 것은 무엇인지를 정확히 느낄 수 있다면 많은 정보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것이 선명하게 보이실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정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언제 어떤 알 수 없는 주제와 이견을 맞닥뜨려도 우리가 혼란스러울 일이 없습니다. 가슴속의 소리를 들으세요.